여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이가 있어요. 그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기운을 내려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어요. 여기엔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긴장한 것 같아요. 자신의 뺨을 때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우린 할 수 있어. 오랫동안 해왔잖아. 우리가 이길 거야. 그가 우리라고 한 건 다중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마이크를 통해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전부 인간이 아니라 수십억 개 생명체의 무리예요. 이 남자,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43%만이 인간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 57%는 미생물과 박테리아예요. 이제 그 남자가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체중계에 올라보세요. 숫자가 보이죠? 반 이상을 빼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몸무게예요. 나머지는 모두 미세한 유기체입니다. 이건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몸이 작은 입자로 분해되면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꿔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피부가 맥동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미생물은 매우 작아서 움직임이 안 보여요. 둘째, 이 미생물 세계의 대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 있어요. 산소에 접근할 수 없는 곳, 우리 장 속이요. 그것에는 수십억 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 붐비겠죠? 그중 일부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음식과 물과 함께 유입됐어요. 인체 표면에 있는 모든 미생물은 환경에서 옵니다. 피부 구석구석은 미생물로 덮여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놈은 약 2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체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의 수는 약 200만 개에서 2천억 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생물이에요. 다행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미생물의 게놈은 우리 게놈을 보완해줍니다. 이러한 존재 모델은 의학적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해요.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는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다른 미생물을 포함합니다. 모두 여러 종으로 나뉘며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요. 어떤 미생물은 음식에서 비타민을 추출하는 역할을 해요. 다른 것들은 해가 되는 물질의 분해를 도와요. 또 어떤 종류는 위가 음식을 소화하도록 돕습니다. 별도의 그룹은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질병, 기생충,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일부는 체중을 조절해요. 간단히 말해서 미생물은 우리 삶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돕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어요. 면역력을 손상시키거나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박테리아가 건강을 해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직접 그걸 제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 미생물을 없애는 독이든 알약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복용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해로운 해충이 제거돼요. 질병은 유익한 미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의사들은 이를 이용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죠.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 그룹을 알아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고 나서 어떤 미량 원소가 이 박테리아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지 알아냅니다. 이 비타민을 음식에 넣거나 이 미생물들이 함유된 알약을 먹어요. 결과적으로 근육은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어떤 미생물의 존재나 부족은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미생물 샘플은 건강 수준이나 질병의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유전공학의 도움뿐만 아니라 미생물 의학으로 건강을 향상할 수 있어요. 인간의 미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비싸고 복잡한 유전자 변형보다 더 싸고 더 효율적이며 더 빨라요.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몇 가지 발견이 있었어요. 이전의 인류는 미생물이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해로운 세균들과 함께 좋은 세균들까지 제거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어요. 빅판다를 예로 들어볼게요. 피부 밑에 지방이 풍부한 잡식성 동물이에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아요. 먹이는 주로 열매와 대나무 잎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열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나무 잎만 먹고 삽니다. 대나무 잎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판다는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최근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냈어요. 이 모든 것은 독특한 체내 미생물 생태계 덕분입니다. 매년 겨울 많은 독특한 박테리아가 판다의 장에서 태어나요. 이 미생물은 대나무 잎에서 다른 것들보다 도움이 되는 물질을 더 잘 추출하고 합성하여 판다의 몸무게를 보존해요. 과학자들이 이 박테리아를 들쥐에 주입했어요. 그랬더니 쥐가 훨씬 더 빨리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어요. 햄버거, 케이크, 그리고 다른 고칼로리 음식은 체중 증가에 기여하는 미생물 군집 발달을 돕습니다. 수백만 종의 미생물은 수백만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 기능은 모두 인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살을 빼거나 찌워야 할 때 이 미생물을 점심에 첨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숙면을 취하거나 졸음을 쫓고 싶나요? 수면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을 섭취해요. 뼈 조직을 강화하고 싶다고요? 문제 없어요. 박테리아는 우리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어요. 지구의 일부는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작은 유기체들은 끊임없이 증식해요. 여러분 키보드에도 엄청 많아요. 박테리아는 크기가 커지면 둘로 분열됩니다. 몇 분 후 이 두 개는 증가하여 다시 분열해요. 4개의 미생물이 나타나고 각각 둘로 갈라져요. 박테리아 군집은 빠르게 성장해요. 이렇게 빠른 번식을 통해 하나의 미생물이 단 24시간 만에 1톤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5일 후면 박테리아는 모든 바다와 해양을 채울 거예요. 지구 전체 무게보다 더 나갈 거예요. 조건만 맞는다면 박테리아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통제 없이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완벽한 조건이란 건 없어요. 미생물이 증식하는 속도는 파괴되는 속도와 같아요. 건조함, 물, 빛, 고온, 가스, 습도 이 모든 현상이 미생물의 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동시에 미생물은 지구상 대부분의 화학 반응을 담당합니다. 땅 위에 버려진 사과가 세균과 박테리아 때문에 썩고 있어요. 미생물 때문에 빵에 곰팡이가 펴요. 하지만 미생물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다른 생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생물의 세계에서 생존을 위한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거대한 박테리아는 작은 박테리아를 흡수해요. 가시가 달린 미생물은 기다란 미생물을 물리쳐요. 박테리아에 침투하여 세포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작은 바이러스가 미생물 군집 전체를 파괴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증식하고 강한 면역세포를 만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요. 로봇을 닮은 생물도 있어요. 기계다리가 달린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요. 이런 특이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100% 자연산이에요. 이것을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거죠. 박테리오파지는 통제되지 않는 미생물의 증식으로부터 지구를 추가적으로 보호해요. 일부 미생물은 증식할 때 부패 폐기물을 남겨요. 이 쓰레기는 인간에게 해롭습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이 미생물과 싸우고 우리의 생명을 구합니다. 가장 멋진 점은 이 방어자들은 지구를 장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테리아만 공격하거든요. 매 초마다 수십억의 미생물이 수십억의 박테리오파지와 싸우고 있어요. 비디오 게임 같죠? 수정머리를 한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 위로 뛰어올라 안에 유전 코드를 주입합니다. 이 코드는 미생물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되는 분리 요소를 갖고 있어요. 내부로부터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나서 다음 박테리아로 이동해요. 손끝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엔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강자가 살아남으면 약자가 사라져요. 씻어내면 새로운 박테리아가 물과 함께 올 거예요.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면
새로운 세균이 손으로 전해져요. 그리고 전투가 다시 시작돼요. 손끝에서 말이죠. 몸 안에서는 몇몇 박테리아들이 해를 끼치려는 미생물들과 싸우며 우리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장에 있는 일부 미생물은 우리 기분 상태를 좌지우지해요. 또한 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생 박테리아도 있어요. 어떤 미생물은 동물과 곤충의 행동을 통제해요. 과학자들은 미생물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박테리아는 우리 세계의 지배자예요. 인간과 최초의 동물보다 훨씬 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세요.